초등학교 앞에 학습지 뭐 하면 추첨을 통해 1등에게는 핸드폰을 준다. 그런 다음에 그냥 간단해요. 엄마 전화번호랑 이름 쓰라 그래. 애들 쓰는 거. 네 이름, 엄마 전화번호 쓰라 그래. 그럼 애들이 쓴다고. 쓴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대단한 거 요구하지도 않아요. 초등학교 앞이야 멀쩡해 보여.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하면 20분 동안에 네 폰 꺼놔야 된다. 지난번에 캄보디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신 우리 박기태 변호사님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좀 받는 것 같아가지고 댓글에도 보면은 좀 로맨스 스캠을 이런 전화를 많이 받고 보이싱피싱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라는 분이 있어서 이런 피해를 막고자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저번에 그 캄보디아 얘기에서 중간에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이 요즘 조금 많이 있는 건가요, 이게? 캄보디아 문제가 되면서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이런 얘기들이 되게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캄보디아에 가서 했던 사람들이 태반했던 일이 대부분 이제 로맨스 스캠이나 보이스피싱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 피해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내 주위에는 없어요, 사실.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로맨스 스캠은 진짜 얘기 안 해요. 주위에 있어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로맨스 스캠 대상자가 젊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로맨스 스캠은 남성 같은 경우는 60, 70대, 여성 같은 경우는 5, 60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주변에 없을 수도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당연한데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더 피해가 커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얘기는 뻔해요.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예.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이미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구제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어떻게 그게 오히려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지 그때 나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고 그때 나를 뭐 이렇게 도와준다고 했던 변호사는 또 누구고 이런 것들이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 이런 그래. 얘기는 안 나와. 근데 진짜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은 제가 몇십 명, 뭐 몇백 명을 얘기해봤어요. 근데 그게 전문으로 하는 일이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이 아니시잖아요. 회생파산이지. 근데 그래서 오히려 더 아는 거예요. 내가 로맨스 스캠을 당했는데 이거 보나마나 연락도 안 되고 뭣도 안 돼. 그러면은 변호사를 찾아가지고 굳이 돈 내고 그걸 고소를 하겠어요? 잘 안 하죠. 그래서 사기 전문 변호사들은 사실 오히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 영역이 조금 제한적이에요. 안 될 것 같은 건 사람들이 굳이 그것 때문에 변호사비까지 이중으로 잘 안 쓰거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회생파산을 하면서 왜 빚을 졌는지 얘기를 다 들어야 돼. 다 알아야 돼. 그러다 보면 사기 수법을 더 잘 알게 되고 또 높은 확률로 사기를 고소를 해야만 회생파산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원에서 봤을 때 얘가 빚이 1억이에요. 빚이 1억인데 뭉탱이 돈으로 8천이 나갔어. 그럼 법원에서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요? 너 이거 돈 빼돌린 거 아니야? 저 사기는 당했는데 네가 사기 당했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고소를 해야만 해. 그거를 고소를 하고 고소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어지간한 사기 전문 변호사보다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고소는 진짜 거의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고 그 로맨스 스캠이 보이스피싱 상담을 진짜 많이 했어요. 원래 상담을 했는데 답이 없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까? 이거를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제 질문이 바뀐 거죠, 나중에. 무슨 1억 뜯겼다, 2억 뜯겼다 이러는데 뭐 어디 날렸다 하는데 빚을 지셨어요? 이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사기를 당해서 억울한 거, 돈을 뜯긴 거 자체도 있지만 지금 현재 내 문제는 내가 돈을 날린 거 자체가 문제인 거잖아요. 날린 건 어쩔 수 없다 치는데 내가 빚을 져서 날리면 이 빚은 나한테 남게 되는 거잖아요. 이 남게 된 빚을 해결해 주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저번에 그때 얘기해 줬을 때 어디 뭐 업소를 가셨죠? 그 자료 네. 영상 다 갖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해줬는데 네네네. 그런 전화가 있어라는 난 생각을 했는데 댓글에 엄청 달렸잖아. 나 그 전화 받았어. 나 그게 그거였구나. 뭐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았더라고요. 엄청 많았어요. 그런 유형들이 로맨스 스캠이나 보이스피싱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시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게 재밌는 게 주로 요즘 로맨스 스캠을 위해서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연락이 받긴 하시죠, 가끔. 죄송한데 저는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이 없어요. 텔레그램을 까는 거는 그 뉴스에 매일 나오는데 텔레그램은 카톡처럼 뭐 복원이 안 되고 약간 뭐 비밀스러운 대화를 할 때 좀 사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텔레그램을 사용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솔직히 대부분 텔레그램 많이 써요. 텔레그램 깔았어요? 한 번도 안 저도 뭐 많이 써요. 예. 카카오톡은 시간 지난 메시지 날라가잖아. 예. 근데 텔레그램은 누가 지우지 않으면 계속 남아있거든. 아 그래요? 그래서 업무용 메신저 이런 걸로도 쓰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광고가 없고 그래서 좀 편하게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텔레그램에서 뭔가 메시지가 온다면서요 지금 아까.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그냥 아이디를 검색해가지고 무작위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 광고 형식이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네. 텔레그램에서 그러면은 많이 이게 텔레그램, 뭐 라인, 인스타 DM, 페이스북, DM. 페이스북 메신저, 저 인스타그램을 하니까 DM으로 틱톡, 많이 와요. 틱톡 메신저 뭐 이런 것들 많이 와요. 저희가 인스타에서 받은 거는 어떤 분이 이제 뭐 한국말이나 영어로 뭐 이렇게 와요. 근데 여군인 경우들이 좀 있어요. 아, 몇 년 전이죠. 킴 카스트로 아니었어? 이름이 킴 아, 카스트로. 몰라요. 그냥 여군이야. 그럼 들어가면은 여군이 이뻐요. 이뻐. 그게 몇 년 전에 유행하던 거예요. 이젠 아니야? 트렌드가 엄청 민감해요. 범죄자들이 무슨 통계를 보냐면 한국 남자랑 국제 결혼을 많이 하는 게 어느 나라인지를 좀 봐요. 그래서 베트남이나 뭐 어디 뭐 중국이 높을 땐 베트남 여자, 중국 여자가 많이 얘기하고 뭐 일본이 요즘엔 핫해서 요즘 거의 다 일본 사람이 거래요. 근데 그 중간 정도의 인기 있었던 게 여군이에요. 미군 그것도 주한미군.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또 약간 안심이 되는 거예요. 군인은 약간 신분 자체가 좀 딱 믿을 수 있는 신분이라는 느낌이죠. 그 유명한 분이 킴 카스트로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 있는 분이에요. 여자예요? 여자분이 아. 여자 실제 있는 여군인데 약간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미군이신 건데 그분 계정 그 사진이랑 이게 엄청 많이 도용을 당했어요. 그래서 킴 카스트로한테 연락 안 받아본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 저도 받아봤고 제가 딱 받았을 때 그랬어요. 아 드디어 나한테도 왔구나. 페이스북에 킴 카스트로라는 이름을 가진 계정이 100개가 있었어요. 다 피싱, 다 가짜. 잠깐만요. 그거에 그러면 당하신 분도 있어요? 많이 당했죠. 그때만 해도 지금이랑 좀 다르게 전형적인데 나 군인인데 한국에 뭐 주한미군으로 이제 가게 된다. 그런데 한국 사람 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특히 뭐 인스타나 이런 데서 보니까 네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뭐 나오면 뭐 가볍게 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미국에서 내가 무슨 뭐 징계에 걸렸는데 이 징계를 풀기 위해선 뭐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주한미군으로 왔다가 갔는데 한국에 있을 때 내가 무슨 계좌를 이렇게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를 지금 미국에서 풀 수가 없다. 네가 어디 은행에 가가지고 좀 풀어줘라. 뭐 이런 류의 어떤 그걸 당한다고요? 많이 당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메시지가 왔는데 이거를 계좌를 풀어줘라라고 했는데 그걸 가서 뭐 이러면서 당한다고요? 그냥 어디 가가지고 내 계좌가 묶여 있다는데 그걸 도와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그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면 근데 생각해보시면 옛날에 무슨 접속 영화나 그때는 심지어 무슨 사진도 하나 없이 막 채팅만 갖고도 절실한 사랑이 되잖아요 사람이. 사실 그랬죠. 펜팔로 결혼한 사람도 많잖아요 옛날에. 그랬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냥 펜팔을 넘어 사진도 있어. 그것도 예뻐. 거기다 군인이래. 이러다 보니까 점점 믿음이 갔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별로 없어요. 그게 그때도 이게 당하신 분들이 60, 70대? 5, 6, 70대? 그땐 좀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그땐 젊은 그땐 친구들이. 40, 50대가 많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퍼지고 이러면서 그런 데를 많이 안 당해보신 쪽 그런 분들로 연령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요즘 텔레그램은 어떤 방식인지 지금 조심해야 될 거. 지금도 텔레그램이든 뭐 인스타 DM이든 라인이든 심지어 카카오톡으로도 와요. 주로 이제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일본 여성들 이런 분들이 갑자기 물어봐요. 상준 씨입니까? 이렇게 안 물어보고 예를 들어 박희태 씨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약간 어떤 욕망이 있냐면 아니라고 해주고 싶잖아. 저 아닌데요? 차라리 내 이름을 알면 박희태 씨 뭐 당신과 대화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아예 안 보는데 약간 그냥 멀쩡해 보이는 계정이 박희태 씨 맞습니까? 이래버리면 그냥 저 아닙니다. 이렇게 한마디 남기기가 쉬운 거예요. 저 아닙니다. 그러면 막 깜짝 놀라. 정말 죄송합니다. 막 저는 지금 한국여행 가이드 박희태 씨인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다음 달에 한국여행 가는데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식당 같은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좀 심심하면 사람이 바쁘면 안 그런데 좀 심심하면 식당 정도 알려줄 수 있잖아. 근데 거기에 사진이 있는 거예요? 사진 있지. 예쁘지. 텔레그램에 사진. 예쁘지. 예쁘죠. 예쁘지 얘기하는 표정이 너무 남자 같아. 나도 변호사는 아니었으면 넘어갔지. 약간 이런 표정이어서 일단은. 그리고 특히 이제 5, 60대, 뭐 60대, 70대 많이 당한다는 게 그분들이 살아왔던 한국은 진짜 못 사는 나라였죠. 되게 못 사는 나라가 요즘에 K-팝 뭐 이런 걸로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오고 인기가 많다는 사실 자체가 60, 70대 분들에겐 너무 신기하고 약간 이상한 일인 거예요. 본인들의 생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 문화는 비슷한데 이게 왜 세계인들이 좋아하지? 왜 빌보드 1위를 하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세대만 해도 일본은 엄청 훌륭하고 미국은 엄청 훌륭한데 우린 별 볼 일 없어라는 교육을 좀 받았잖아 솔직히. 외국인이 한국 남자란 이유만으로 나한테 연락하고 좋다고 하는 사실도
빌보드 1위를 하는 거나 일본 여자가 갑자기 나한테 연락 오는 거나 사실 비슷한 정도의 불가해한 일인 거예요. 맞아요. 요즘 한국 분들이 지금 K-팝이나 뭐 드라마 때문에, K-드라마 때문에 한국인 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외국인이 많다는 거 들었어요. 실제로 많기도 하고 30, 40대는 그래도 아니겠지라는 게 더 커요. 워낙 많이 당해도 보고 뭐 비슷한 걸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근데 60, 70대는 정말 한국이 그렇게 인기가 많나? 그러면서 약간 자랑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때 로맨스라기보다는 그냥 딸 같은 애가 나한테 연락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면 뭔가 소개해주고 싶잖아. 아이 설렁탕은 말이야 뭐 이러면서 좀 얘기해주고 싶잖아. 한국 음식 뭐 삼계탕은 토속촌이지 한마디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만 한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삼계탕은 뭐 토속촌이 맛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남겨. 그러면 내일 사진이 와. 그래서 추천해 주신 데 가보려고 어떤 음식인지 궁금해서 일본의 뭐 신오쿠부에 가서 제가 삼계탕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네요. 이러면서 사진이 와. 그러니까 점점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밑에 이제 킬링하는 딱 대사가 처음 나오죠. 오빠는 뭐 드셨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오빠는 뭐 드셨어요? 라고 듣는 순간 60대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설레기도 하고 뭐 먹었는지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잖아. 저도 그런데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하루에 한 번도 연락이 안 올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개그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50, 60대, 70대가 되면 핸드폰이 있어도 연락이 아무한테나 안 올 것 같아요. 그 근본적으로 외로운 거야. 그러니까 그 와중에 누군가 나한테 말을 걸어주고 이 핸드폰이 울리네? 라는 생각을 하면 설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GPT랑 하루 종일 노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그 심심이처럼. 근데 GPT랑 노는 것보다는 얼굴이 있고 뭔가 스토리가 있는 이 사람이 더 좋잖아요. 어차피 나 손해볼 거 없잖아. 여러 가지로 좀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거기다 요즘 번역기가 잘 돼 있으니까. 사실 뭐 대화가 그냥 막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가 당하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조금씩 친해지는 거예요. 조금씩 친해지면 막 사진 보내달라고 자기 사진도 보내주고. 사진 보내주면은 그냥 아저씨 할아버지죠. 근데 뭐 60이라고요? 30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연포티가 태어난 거야.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젊어요? 뭐 비결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운동을 좀 러닝을 요즘에 하고 싶잖아. 솔직히 여기까지는. 와. 그런 식으로 친해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씩 정이 들어요. 반신반의하면서 했던 것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관계가 돼가는 거예요. 인간은. 관계가 된 상태에서 이제 한마디를 하는 거죠. 돈 달라 이런 얘기는 요즘엔 진짜 거의 없고 금 ETF라는 게 일본에서 엄청 유행인데 혹시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혹은 돈 필요하거나 돈이 뭐 부족하거나 이럴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돈 좀 보내드릴게요. 근데 돈을 보내주면 뭐 외국환 관리법 위반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계좌를 하나 열어드릴게요. 무슨 앱 같은데 아이디에 얼마를 돈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돈을 주는 거예요. 지난번엔 제가 그 얘기만 드렸어요. 그 무슨 앱에다가 계정에 뭐 금 ETF에 5천만 원 넣어줘서 이게 막 올랐다 이런 것만 보여드렸는데 실제 계좌를 열어준다니까. 내 이름에 내 계좌, 내 이름에 내 아이디. 그건 그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건데 거기에 돈이 막 오르고 있으면 내가 투자의 일환으로 여기에 돈을 넣고 싶어지는 것이. 그치. 그래서 여기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넣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인출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사람이 돈을 받잖아요. 그럼 무조건 인출 시도부터 해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1,000만 원 들어오면 한 100만 원 빼봐. 근데 100만 원을 빼면 빼져. 3, 4일 뒤에 돈이 들어와요. 한국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들어와요. 그럼 그땐 나는 모르죠. 그게 뭔지. 그냥 이제 한 바퀴 돌려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설명도 해요. 근데 알고 보면 다른 피해자의 돈이고 이런 식으로 돌린 다음 맨 마지막에는 자기들이 먹게 되는 그런 구조죠. 이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1,000만 원 입금됐을 때 인출만 딱 하고 말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경찰이 보기엔 뭐가 되냐면 너는 돈 들어와서 100만 원 인출해가는 거밖에 없는데? 네가 뭔 피해자야? 네가 공범이지. 이게 설득이야. 이게 일반적인 수단인 거잖아요. 지금 일반적인 현재. 수단. 그럼 그 AI 이정재 씨 그거는 AI 이정재는 뭐냐면 특히 이거는 여성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을 상대로 하는 그런 종류의 로맨스 스캠은 조금 양상이 달라요. 이 지금까지는 남성을 상대로 한 거고 주로. 이정재 씨의 AI 그 사건은 여성을 상대한 이제 신종이 생긴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신종은 아닌데 여성을 상대로 하는 로맨스 스캠은 어떤 양상을 주로 띠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유명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스타에 막 사진 같은 거 많이 찍어 올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종주가 그 DM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칭 계정이군요. 사칭 계정. 아 요즘 연예인들 사칭 계정 많이 만드는 거. 저도 그래서- 사칭 계정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이상준이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지. 이정재가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치? 좀 외모가 제 스타일이신데 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냥 와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들어가 보죠. 계정에 들어가 보는데 진짜 막 사진이 막 500개 있는 거야. 이정재 사진이. 그러면 본인인 줄 알잖아. 본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어떻게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이런 말이 당연히 오겠죠. 아, 제가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런 얘기를 이제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칭 사기라는 게 왜 지금 이게 초기라고 안 하냐면 이게 엄청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90년대 후반 나이지리아 왕자 사칭부터 이제 이어져 온 아주 유구한 사기의 방식으로 메카 같은 국가가 있어요. 나이지리아. 그 다음이 가나거든요. 나이지리아 조직에서 주로 미국인을 상대로 아니면 유럽인을 상대로 사기를 쳐요.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AI 브래드 피트 사건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몰라요. 들어봤어?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브래드 피트라는 사람이 50대 그 프랑스 여성이었나? 그분한테 DM을 준 거야. DM을 주고 그런 식으로 뭐 마음에 들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참 동안 한 거야. 한참 동안 하면서 나 너무 마음에 들고 너를 만나고 싶고 데이트를 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약간 사귀는 사람 사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피싱을 했냐면 내가 나이지리아에 촬영을 왔는데 다쳤다. 다쳐서 병원비가 필요해. 그러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이 얘기를 하면? 브래드 피트가 왜 돈이 필요해라는 생각 드시죠? 네. 브래드 피트가 왜 돈이 필요한데 나한테? 안젤리나 졸리가 이혼 소송 중에 내 계좌를 다 묶었어. 내가 출금이 안 돼. 내 모든 재산은 미국에 있어. 나이지리아에서 출금이 안 돼. 졸리 나쁜 이러면서 이제 내가 옆 사람한테 지금 부탁을 해서 계좌를 받았으니까 내 병원비로 얼마를 좀 넣어줘. 그러면서 사진으로 막 피 흘리고 있고 막 다리 부러지고 그런 사진 막 보내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 거 너무 쉽잖아요, 요즘 AI로. 그죠.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보내고 막 영상 통화도 하는 거예요. 아, 나 여기 나이지리아 병원인데 덕분에 막 수술을 잘했어. 나 이번에 뭐 하다가 뭐 큰일 날 뻔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무슨 9억인가를 보내요. 아니 9억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보낸 건가요? 아니 브래드 피트잖아. 나중에 그 워낙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날 좋아한다니도 있지만 어차피 이렇게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중에 내가 돈을 줘도 나중에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그 이상의 뭐가 리워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브래드 피트 AI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정재 AI로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진짜로 이 순간 어디서는 AI 이상준과 로맨스 스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당했을 때는 복구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이게 뒤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뭐 이제 방법들은 있습니다. 사건, 사고, 발생 확인원이라는 걸 받아서 은행들에 돌려서 추가적인 대출이 안 나오게 하고 돈을 안 뺀 경우에는 그 은행 그 계좌를 동결하고 뭐 이런 조치들이 있고요. 팁은 뭐냐면 투자했다 그러면 안 돼요. 법이 좀 문제가 있는데 경찰서에 고소하거나 할 때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로 줄게 이랬다 이 말을 믿고 돈을 넣었어요 라고 하면 그럼 투자가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계좌 동결이 바로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 텔레그램에 아까 그렇죠? 난 빌려줬다. 그러면은 그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 근데 사람이. 내가 내 돈이 들어간 계좌가 있잖아요. 네. 그 계좌를 일단 막는 게 최선인 거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내 계좌에서 추가적인 인출이나 대출이 없도록 막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돈을 넣은 계좌가 있을 거 아니야. 한국인 이름 계좌든 뭐 교포 이름 계좌든 보통 뭐 법인 이름 계좌도 많습니다. 이 계좌를 묶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묶었어요. 그거 했어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제가 줬던 건? 묶기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죠. 돈이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거죠. 네, 밝혀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요? 대부분 돈이 없죠. 그러면 그걸 알고 났을 때 그냥 허탈하게 내가 당했구나. 돈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나만 피해자가 아니잖아. 그 사람들도 계좌를 쓸 수 있는 게 무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계좌를 나한테만 쓴 게 아니라 딴 사람한테 이상준 씨한테 쓰는 거예요. 그럼 내 돈은 들어가서 나갔어. 근데 내가 동결을 하는 시점에 다른 피해자가 여기다가 500만 원을 넣었어. 그러면 나는 빨리 절차를 하면 이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묶는 게 동결하고 묶고 그다음 뭐 민사 가압류하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해요. 변호사님을 찾아왔던 분들 중에서는 돌려받은 사람이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뭐 한 10% 정도는 얼마라도 돌려받아요. 근데 어떤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상담을 많이 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약간 접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 대한. 돈을 받으려는 마음을 접으세요. 돈의 마음을. 피해를 복구라고 하셨잖아요. 네. 피해를 복구하려는 마음은 일단 포기를 하셔야 돼요. 포기한 상태에서 어떻게 좀 찾으면 다행인 거고 이걸 받을 수 있다, 기필코 받아야 된다, 내 피 같은 1억 원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큰 구렁텅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로맨스 스캠이나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분들이 창피해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못해서 못해요. 네. 자기 혼자 해결해 보려다가 더 큰 일에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남성들한테는 주로 허황된 투자를 유혹해서 돈을 빼가는 경우가 많고 여성들한테는 이게 관계가 형성되면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여성들이. 그래서 그냥 돈을 요구해서 받아내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약간 스타일이 달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 돈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부끄럽고 쪽팔려서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부끄럽고 쪽팔려서 얘기를 못하는데 고소도 해야 되지 뭐 가압류하고 이러면 또 돈이 들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순간에 또 메신저가 오거나 아니면은 인스타나 페이스북 광고가 뜹니다. 귀신같이. 그것도 그분들이 띄우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같은 조직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내 알고리즘상 보이스피싱 한 것 같으니까 인스타 기준에서 얘가 그런 일본 여자 뭐 이런 거 검색했던 거 보니까 3개월 뒤에는 변호사 광고가 잘 먹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광고가 뜹니다. 어떤 광고가 뜨냐면 사기 피해 연구소, 사기 피해 보상 100% 우리는 해커랑 결합돼 있고 AI 기술로 뭐 100%의 확률로 50% 이상의 돈을 받아들입니다. 착수금 제로. 돈 안 듭니다. 나중에 돈 받으면 우리랑 나눠 가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들이 막 뜨거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광고하는 그런 사기 피해 복구해 준다는 법무법인이나 그런 어떤 뭐 탐정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반은 같죠. 제가 웃겼던 게 법무법인 해명이라는 광고가 있는 거예요. 해명은 실제로 존재하는 좋은 법인인데 해명이라는 광고가 뜬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걸 들어가 봤는데 밑에 이렇게 로고가 있으면 밑에 이렇게 영어로 뭐라고 써 있기도 하잖아요. 그냥 하이밍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영어로. 해명이면 한국에서 보통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해명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근데 한자로 해명인데 그러니까 이건데 이거를 중국어를 그러면 하이밍이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쓰면 해명이라고 썼겠지. 그걸 보고 내가 사실 웃었죠. 가짜로 많이 만드는 거예요, 법무법인들을. 그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해서 수임료 같은 거를 떼먹습니다. 착수금이 0원이라고 하지만 뭐를 할 때마다 얼마,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너무 절박한 사람인데 내 피 같은 돈을 뜯겼기 때문에 그런 데에 돈을 줄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은 달라고 하고 돈은 달라고. 어떤 일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뭐 이래요. 해주고. 뭐 무슨 뭐 사무장을 연결해주겠다, 뭐 변호사를 연결해주겠다 해서 카톡방을 또 열어요. 그러면은 뭐를 어떻게 하시면 되고 막 되게 전문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가짜예요. 그리고 사실은 나도 속겠더라고. 진짜 법무법인 사이트랑 똑같아. 그리고 사진도 있어. 변호사 이름이랑 사진이 다 있어. 그리고 막 뉴욕에서 뭘 했고 막 전문이래. 심지어 그 사진이 진짜 변호사 사진이에요. 도용을 당한다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또 당하신 분이 또 뭘 당해요? 계속 당합니다. 이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주민번호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뭐 고소하거나 뭐 소장 쓰거나 이럴 때 주민번호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달라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의심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입장에서 변호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다 주는 거예요. 그러겠네. 그 정보로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또 그 계좌가 이용되고 또 강제 대출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와 또 속았구나. 큰일 났다. 야, 이 법무법인이고 뭐가 안 되겠다. 이건 다 안 되는구나. 내가 먹고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럼 급전이 필요하잖아요. 급전이 필요하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일할 걸 찾아보겠죠. 일거리 찾죠. 근데 갑자기 일거리를 어디서 찾아요? 본인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 보통 본인이 일을 하고 그러니까 추가 돈이 보통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 외에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뭘 하냐면 부업 알바 어. 이런 걸 검색합니다. 인스타나 이런 데서 부업, 부업 알바 이런 걸 검색하면 뭐 인형 눈 붙이기 이런 거 한 거 나와요. 근데 그거를 막상 해보잖아요. 연락을 하면 인형 눈 붙이기를 하려고 그러면 무슨 본드가 필요하고 뭐가 해서 그 돈이 더 들어. 초기 비용. 인형 눈 붙이기 알바를 하는데 그런 재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제가 사야 된다고요? 인형이랑 눈은 보내주는데 요즘은 다 보내주지 않아요? 오히려 재료 같은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걸 더 의심해야 돼. 잠깐, 그 본드나 뭐 이런 재료들을 자기가 주변에서 동네 뭐 다이소나 이런 데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나한테 사야 된다? 혹은 어디 사이트를 알려줘. 쿠팡 이런 거 알려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걸 알려줘. 그 사이트를 주고 여기서 이 재료를 그렇게 하는 먼저 경우도 사십시오. 있고, 아니면 또 흔한 경우가 나한테 이거를 시작하시려면 처음에 50만 원이 듭니다. 이런 이해했어요. 거예요. 이해했어. 그리고 월 예상 수익은 뭐 100만 원입니다. 이러면은 사실 50만 원 투자해보고 할 수 있거든. 약간 다단계 비슷하게. 맞아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꼭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자, 또 흔한 게 뭐냐면 인형 눈 붙이기를 해보니까 개당 50원이야.
네. 내가 이거를 1000개를 붙여봐야 5만 원이야. 그러네. 이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몇 개 하는데 일도 잘 없대. 요즘에 인형이 주로 중국에서 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게 잘 없대. 네. 그러면서 다른 부업 소개가 들어가. 다른 부업이 있는데 이거는 뭐 100만 원을 내고 뭐를 시작하면 이만큼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사람이 따로 알아본 게 아니라 그 인형 거기서 추천을 해줘요. 추천을 하는구나. 왜냐면 이게 돈이 얼마가 안 되니까. 연락을 받은 곳이 보통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인형 회사입니다라고 안 하고 우리는 부업 중개 사이트 부업 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인형 눈 붙이기는 요즘에 건이 많이 부족한데 이 부업을 해보면 어떠세요? 라고 해서 추천해 주는데 그 부업은 가짜. 근데 웃긴 게 또 여기서 가짜라는 걸 알고 와 또 속았어 그러고 또 물어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100만 원 잃었는데 또 다른 부업 할 거 없어요? 또 소개해줘. 또 가짜. 이거 자체가 사기야. 그 다음도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다크한 영역이에요. 뭐예요?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어떻게 알고 오지? 부업 어쩌고 하는 곳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높은 확률로 이때 인스타나 페북 이런 데에 본인이 징징대는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맞아요. 인생 왜 이럴까? 오늘도 죽으려고 시도했다. 뭐 이런 거 올리면 글이 오는 거야. 도와주겠다. 이거는 스폰지이거나 성매매 알선이거나 아니면 캄보디아인 거예요. 그때 캄보디아로 오라고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일하면 더 잘 벌 수 있어요. 혹은 라오스에서 가방 하나만 갖고 들어오면 1000만 원 줄게. 마약 거래, 보이스피싱, 범죄에 들어가게 만드는 건데 한 번 빠져들면 그거를 복구하려고 막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 마음들을 악용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짜고 있는지는 몰라요. 심지어 짜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아까 말했던 로맨스 스캠 조직이 그 정보를 팔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활용해서 여기 안에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그걸 한 번에 다 해요. 법무법인까지도. 그럼 여기서 지들이 그냥 이용해서 이 사람을 철저하게 한 사람을 뽑아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제 뭐 돈이 많이 없으면은 뭐 파산이나 뭐 이런 뭐 회생 신청 파산이나 회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 얘기를 들을 때 로맨스 스캠만 끝난 단계에서 나한테 왔으면 더 찾으려는 건 포기하시고 추가적인 수익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서 끝났으면 될 사람들이 보통은 좀 더 된 다음 와요. 그때 올라오면 사실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없고 너무 무력한 거예요. 그때 이제 질문이 바뀐 거죠. 혹시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해서 넣으셨어요? 빚이 생겼어요? 재산이 얼마 있으세요?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빚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 부업 가구 이런 경우에는 빚이 있어서 어떻게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무 뻔한 얘기지만 어떻게 해야 되며 만약에 당했을 때 뭐 창피해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얘기해 주시죠. 안 당하는 거는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요즘에 사기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 이상준 채널 같은 걸 항상 열심히 보시면서 맞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할 수 있고 사기를 실제로 당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만두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당했다 싶으면 스탑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나간 돈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자라는 게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이 들어야 되고 이 과정에서 내가 휴대폰이랑 인터넷이랑 SNS로 속았잖아. 그럼 여기서 또 의존하는 건 진짜 아닌 거예요. 우리 세상이 너무 이 휴대폰 안에 너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을 수 있는 변호사, 저 같은 믿을 수 있는 변호사,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빚을 졌으면 이거를 복구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회생 파산으로 이 빚을 멈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아까 로맨스 스캠을 당해서 그거를 누구에게 알리기 창피해서 가만히 있으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거는 주변에 창피한 건 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또 로맨스 스캠 당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경우는 자녀도 있고 또 뭐 배우자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분들은 어쨌든 익명이 보장되는 경찰 신고라든가 뭐 변호사한테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빨리 그 누군가한테 알려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당한 사람은 이미 호구라고 이제 그게 이제 전 세계에 퍼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한 번 당한 놈이다. 그러면 또 당하겠지. 이게 전 세계에 이미 그 정보가 알려졌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디에 내 개인정보가 어떤 식으로 이용되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고 되게 높은 경우에 또 고소장 날아와요. 내 계좌나 이런 것들이 범죄의 도구로 사용됐을 테니까 내 계좌에 입금한 사람은 나를 고소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또 고소장도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그 발을 넣으셨으면 늪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허우적거리면 안 돼요. 들어갔다 싶을 때 그 늪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 외부의 도움을 청해서 전체적으로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로맨스 스캠이랑 다른가요? 보이스피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칭형, 지인형 이렇게 두 개로 보통 나누는데요. 사칭형이 제일 흔한 게 그거예요. 검찰이다, 경찰이다, 수사관이다. 갑자기 연락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도용당했어요. 당신 계좌가 범죄로 사용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범죄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조사하기 위해 연락했다라고 연락을 해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 업소 다녀오셨죠? 이것도 보이스피싱이죠? 그것도 보이스피싱. 아, 이것도 보이스피싱. 예. 그건 약간 요즘에 신종 보이스피싱이라면 원래 전통적으로 많고 실제로 가장 피해가 많은 건 기관 사칭형이 요즘은 제일 많아요. 저는 검찰한테 문자가 온 적이나 경찰한테 문자가 온 적이 없어서 그러게 온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문자가 오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피의자 조사를 해야 되고 너한테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고 너 구속영장이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무섭잖아. 검찰청 주소 진짜 그 주소가 있어. 그리고 눌러봐요 한번. 무서우니까 눌러보면 검찰청 사이트랑 똑같은 사이트가 나와. 똑같은 거예요? 저도 놀란 게 이 사이트가 진짜 신기한 게 검찰청 사이트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써 있는데 여기 위에 이게 검찰청 마크를 누르잖아. 진짜 검찰청 사이트로 가. 그러니까 여기를 눌러서 검찰청 맞네. 그리고 뒤로 돌아가게 하면 다시 또 검찰청이 아닌 이 피싱 사이트로 가게 되는 거죠. 당시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도 아니고 생년월일 정도는 할 수도 있잖아. 사실. 할 수밖에 없지. 뭐 다 이미 다 노출돼 있는 정보예요, 솔직히. 저는 어떻게 썼냐면 바퀴테라 그러면 또 뻔하니까 뚱땡이라고 썼어요. 뚱땡이 주민번호 1111 이렇게 썼어요. 들어가죠. 들어가시고 검색하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영장이 나와. 내 이름을 쓸 것도 아니고 영장 그러는데. 이름 뚱땡이. 주민번호 1111.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무조건 쓰면 나오는 거구나. 이건 정말 너무 쉬운 로직이잖아, 사실은. 그래 놓고 밑에 보면 인이 다 있어요. 검사 누구, 부장검사 누구, 검찰총장 누구, 그래서 막 인 다 들어가 있어. 그럼 이거는 어떤 식으로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을 했어.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계좌가 이미 도용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안 앱을 보내줄 테니까 보안 앱부터 깔아라. 그래서 보안 앱을 깔면 좀비폰이 되는 겁니다. 실제 어떤 사례가 있냐면 휴대폰이 갑자기 안 먹어. 터치가 하나도 안 먹어. 안 먹고 갑자기 은행 사이트로 막 들어가. 대출이 막 발생해. 눈에 보여요. 끌려 그러는데 안 꺼져. 그래서 막 대출이 막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못하는 거야. 근데 옛날 폰 같으면 이제 저 배터리를 뺄 수도 있는데 배터리도 못 빼. 내 눈앞에서 일어난다니까 이게. 근데 터치도 안 먹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탈취를 하는 거예요. 탈취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걸로 해서 뭐 보안 앱이라는 걸 깔면 바로 대출이 실행되진 않아.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전화를 받고 보안 앱까지 깔았어요. 그러면은 뭐부터 하시겠어요? 여기까지 깔았어요? 보통 내가 뭘 하진 않고 얘네도 그냥 기다릴 것 같은데? 112에 전화해보지 않을까? 아니, 이게 당했다는 걸 알면? 아니 당한 건 아닌데 이게 진짜인지 좀 긴가민가 하잖아. 의심 많은 사람들이면 의심 많으면 경찰 일선, 전화해야지. 금감원이나 경찰에 전화해볼까? 전화하겠죠. 112에 전화를 해요. 네 112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니 무슨 검사님이라는 분이 연락 와가지고 저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예요? 물어보면 잠시만요. 뭐 이름이랑 생년월일 알려주세요. 예, 그 검사님이 조사 중이신 거 맞네요. 뭐야? 이러는 거야. 뭐야? 네? 알겠습니다. 끊어. 바로 검사한테 전화가 와. 너 이 새끼야. 너 지금 구속까지 달려는 거 내가 지금 내가 너 지금 순전한 피해자인 것 같아가 살려주려고 기회를 줬는데 너 지금 경찰한테 바로 확인해? 너 안 되겠어. 너 그냥 구속이다. 집에서 가만히 기다려. 끊어. 그 경찰 뭐예요? 휴대폰 탈취인 거야. 휴대폰 탈취를 해서 내가 어느 번호로 걸든 다 걔네한테 갑니다. 금감원 그런 전화들 119, 112 어디로 걸어도 야, 이건 좀 무서웠어 방금. 지금 경찰서 가서 조사하면 써 있어요. 112 거셨다고 해서 믿지 마세요. 휴대폰에 뭐가 심겨져 있으면 그거 다 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 휴대폰 2개를 써야겠네. 그럼 요즘은. 보통은 휴대폰을 못 벗어난다니까 사람들이. 이 안에서 모든 걸 한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사가 이제부터는 막 요구를 하는 거야. 너 지금 계좌에 돈 들어있는 거 이게 다 범죄 수익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정해놓은 계좌로 다 빼놔. 그럼 이미 여기서 막 쫄아가지고 돈 막 넣어요. 이게 다 사기인 거죠. 죄송합니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 어디 여관에 가 있어. 그러면 9개명을 줘요. 절대 딴 데로 연락하지 말 것, 누구랑 뭐 하지 말 것. 너 하루에 반성문 30장씩 써. 내가 검사할 거야. 그럼 막 반성문 쓰고
진짜로 막 모텔에 가서 손으로 막 울면서 막 반성문을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돈 보내라 그럼 또 보내고. 이거는 가스라이팅도 아니고 정말 세뇌지, 브레인 워시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경찰이 이 신고를 받고 문을 열어달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무 일 없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경찰이 들어왔는데 경찰을 안 믿어. 나는 이미 여기 검사 얘기했던 여기에만 완전 믿음이 들어가 있어서 경찰이 와도 막 안 나가려고 그러고 막 기관사 징용사기들이 여기까지 넘어가요. 저는 알죠. 이 영장이 가짜라는 걸 저는 알죠. 근데 사실 안 받아본 사람이 보면 덜컥해요. 내가 잘못하지 않는 이상 오지 않는데. 나도 모르는 잘못이 있을 수도 있잖아. 아까 말했듯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했으면 어떡할 거야. 그럼 경찰에 연락 오면 이래요. 연락 와서 누구시죠? 왜 전화했는지 아시죠? 언제 경찰서로 나오세요? 또 이런 경우 많아요. 근데 진짜 경찰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저는 뭐 그런 경찰 검찰에서 안 하지만은 뭐 그런 연락들이 오면은 이 사람이 이게 진짜면 나한테는 어떻게든 연락을 접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라고 하고 저는 대꾸를 안 하고. 그건 좋은 생각이에요. 예. 왜냐하면 경찰이나 검찰도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안 받는다는 걸 다 알아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를 크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처음부터 체포가 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정말 좋은 팁인 거예요. 한두 번 정도는 일단 받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받은 다음에 그 뒤를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얘기는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안타깝지만 지인형 중에 옛날에는 이제 엄마 나 지금 어디 갇혔어. 맞아. 나 얼마만 보내줘. 옛날엔 주로 그랬다면 지금은 유괴를 한다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앞에 학습지 뭐 하면 무슨 우유 준다 뭐 무슨 뭐 학습지 하면 뭐 우리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네, 학습지 하면 뭐 로봇 조립 준다, 미니카 준다 뭐 있었어. 라부부 인형 준다. 뭐 있었어. 아 요즘도 있어. 있어요. 장원영 포토카드 준다 뭐 이런 거. 우리도 있었어. 그리고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공짜 뭐 이렇게 장난감 주는 거 나 엄청 좋아하는데. 그냥 장난감보다 제일 그렇지. 핸드폰을 제일 좋아해. 추첨을 통해 1등에겐 핸드폰을 준다 그래. 그런 다음에 그냥 간단해요. 엄마 전화번호랑 이름 쓰라 그래. 애들 쓰는 거. 네 이름, 엄마 전화번호 쓰라 그래. 그럼 애들이 쓴다고. 사실 그 정도 쓸 수 있잖아. 쓴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대단한 거 요구하지도 않아요. 초등학교 앞이야 멀쩡해 보여.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하면 20분 동안에 네 폰 꺼놔야 된다고. 그냥 앞에 서 있어 그냥. 뭐 그냥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학교 수업 시간에도 어차피 꺼놓잖아. 그러면 그것처럼 그냥 앞에서 해서 응모 부모님 전화번호 주소 쓰고 휴대폰 잠깐 꺼놓고 자 키면 당첨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안 됐네 안녕 이러고 가는 거야. 와 대박이다. 근데 그 20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지. 네 자식을 잡고 있어. 그러면 엄마가 뭐부터 하겠어요? 깜짝 놀라서 애한테 전화하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죠. 전화기는 다 꺼져 있어. 내가 바꿔줄게. 엄마 살려줘. 그때 나가는 거야. 그 아이의 휴대폰 번호를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걸리는 거야. 왜 꺼져 있지? 애가 꺼둘 상황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엄마 전화했어? 그러면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어쩌자 얘기하죠.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학교 누구랑 놀았는데? 자기가 심지어 그거 했다는 것도 보통 까먹어 애들이. 이거는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 그때 개그맨 회의실에서 어떤 개그맨이 갑자기 야 내 얘기가 이거 되겠대. 그래서 벌벌벌 떠들어고 막 진짜 얘가 막 야 지금 이거 나 미안해 갈게. 근데 1시간 만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데 돌아왔어요. 가짜였다고. 피싱이었다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이런 거였는데 이게 그거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지인형은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고 주로 많은 게 기관사 친형. 근데 이게 아까처럼 뭐 검찰 경찰 오는 거 저처럼 뭐 지가 급하면 또 연락하겠지. 난 그런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기다린 경우가 있지만은 자녀나 부모님이 유괴돼 있어 이 얘기는 또 전화 오기지가 안 돼. 이것 때문에 이거는 누구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상황인 이 것 두 같아요. 개의 응용도 있습니다. 자녀가 범죄에 저질러서 구금돼 있어. 이게 요즘 응용형. 그러니까 내일이면 알지. 아이씨 말도 안 돼 이러고 있는데 뭐 자녀가 연락이 안 되고 자녀가 뭐 어떻게 됐다고 하고 이러면은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당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당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지만 저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막 서울대 나오고 뭐 무슨 의사하고 의사들 많이 나갑니다. 맞아요. 제가 좀 돈이 있는 사람을 노리는 것 같아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건 당했다 싶을 때 그 자리에서 그만두고 스탑을 하고 그때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처리를 하고. 근데 변호사님은 그런 일도 변호를 하시는 그렇죠. 변호사님이에요? 네. 어. 보통 사기 전문 변호사다라고 나오면
사기 친 사람을 하는 변호사들이 사기 전문 변호사라고 하지. 사기 피해 전문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단골이 없잖아. 단골이. 저 같은 경우들이 많아요. 회생 파산을 하면서 동시에 사기 피해를 복구를 해주는 거. 그리고 회생 파산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일부러 고소해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늘 보신 내용에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이거랑 비슷하긴 한데 난 다른 류의 뭔가를 당하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또 박기태 변호사님이나 뭐 주위에 누군가에게나 연락을 해서 한번 자문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 그 메일이나?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채무닷이라고 유튜브 있는데 거기 보면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거 남겨 있습니다. 어디 또 나가셔서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분들을 도와줘야 되냐라는 댓글도 많이 받았다고 하셔서 그렇죠? 왜 그런 분들과 이런 분들을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빨리 또 그런 불러주십시오. 것도 네.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빚을 합법적으로 국가에 의해 없앨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했을 때 신용 점수가 많이 줄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 정말 잘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꼭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조금 빨리 그런 일이 필요하신 분은 미리 연락을 해서 자문을 구하거나 이야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이거 나온 뒤로 뭐 이렇게 뭐 지인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연락이 좀 많이 오나요? 왜냐면 조회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일단 댓글을 전 참 재밌게 봤습니다. 뭐 댓글에 저 닮은 꼴을 많이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누구 얘기 나왔죠? 이범호 감독님, 노무현 전 대통령, 노시환 야구 선수. 제일 기분 좋았던 건 이제 이상준 닮으셨어요. 진짜요? 난 닮았다는 것까지만 못 봤는데 변호사계의 이상준이시군요. 예, 이런 예. 식으로 있는 것도 있었고 저희 직원들이랑 다 같이 되게 항상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사실 회생파산 뭐 이런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면 좋을 텐데 그런 분들 연락은 사실 많이 안 오셨는데 편하게 본인 빚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기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Give it to me.